연애 프로그램에서 가장 순수한 미소를 보여주던 여성이 촬영 기간 중 아이가 있는 유부남의 집을 드나들었다는 제보가 터졌습니다. 화면 속에서는 청춘의 설렘을 말했고, 밖에서는 한 가정의 균열과 연결된 상간 관련 손해배상 소송 의혹의 중심에 섰다는 주장입니다. 시청자들이 더 큰 충격을 받은 이유는 단순한 연애설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이 의혹이 사실이라면 프로그램의 진정성 출연자 검증 브랜드 홍보까지 모두 흔들릴 수 있는 사건이 됩니다. 논란이 시작된 시점은 2026년 6월 6일 새벽이었습니다. 직장인 익명 커뮤니티 블라인드에 한 제보글이 올라오면서 하트 시그널로 시청자들은 제보자는 자신의 가정을 흔든 여성이 현재 인기 연애 리얼리티 프로그램에 출연하며 순진한 솔로처럼 행동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글에 적힌 직업 이미지. 방송 속 소개 내용은 현대 한복 브랜드 신서울에서 총괄 디렉터로 알려진 정규리를 떠올리게 했습니다. 제보 내용은 매우 구체적이었습니다. 정규리로 지목된 인물이 하트 시그널로 촬영이 진행되는 기간에도 유부남의 거처를 드나들었고, 심지어 촬영장으로 향하던 아침에도 그 집에서 나온 정황이 있다는 주장이었습니다. 이 말이 퍼지자 시청자들은 방송에서 보던 장면들을 다시 떠올리기 시작했습니다. 누군가에게 설레는 눈빛을 보내고 마음이 흔들리는 듯한 표정을 짓던 순간들이 과연 진짜였는지 의문이 커졌습니다. 처음에는 많은 사람이 신중했습니다. 요즘 방송 출연자를 향한 허위 폭로와 악의적 소문이 많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의혹은 곧 한 장의 폐쇄회로 화면 캡처로 더 커졌습니다. 아파트 엘리베이터 안에서 한 남성과 한 여성이 매우 가까운 모습으로 함께 있는 장면이 온라인에 퍼졌고, 제보자는 그 장소가 유부남의 거주지이며 화면 속 여성이 하트 시그널로 출연자 정규리라고 주장했습니다. 네티즌들은 곧바로 비교를 시작했습니다. 화면 속 여성이 입은 털코트는 하트 시그널로 첫 등장 당시 정규리가 입고 나온 의상과 비슷하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칼라의 너비, 단추의 위치빛을 받는 털의 질감까지 닮았다는 분석이 이어졌습니다.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여성이 끌고 있던 여행용 캐리어, 역시 시그널 하우스 입주 장면에 나온 가방과 로고 위치 바퀴 형태 손잡이 색감이 유사하다는 말이 퍼졌습니다. 일부 네티즌은 시계 스트랩 색상과 귀걸이 모양까지 비교했습니다. 단순한 추측으로 보기에는 겹치는 부분이 너무 많다는 반응이 쏟아졌습니다. 반대로 아직 당사자 확인과 법적 판단이 끝나지 않았으니 단정은 위험하다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침묵이 길어질수록 여론은 점점 싸늘해졌습니다. 만약 사실이 아니라면 즉시 반박하고 법적 대응을 예고했을 것이라는 지적이 커졌기 때문입니다. 대중이 특히 분노한 이유는 하트 시그널로라는 프로그램의 성격 때문입니다. 연애 리얼리티에서 출연자는 현재 싱글이며 시그널 하우스 안에서 진심으로 상대를 알아가는 사람으로 받아들여집니다. 그런데 촬영 기간과 맞물려 유부남과 부적절한 관계를 이어갔다는 의혹이 제기되자 시청자들은 자신이 응원했던 설렘 자체가 속임수였다고 느꼈습니다. 방송 속 정규리는 다른 남성 출연자의 작은 행동에 흔들리고 감정이 뜻대로 되지 않을 때 눈물을 보이며 시청자의 몰입을 끌어냈습니다. 그러나 제보 내용이 사실이라면 그 장면들은 순수한 로맨스가 아니라 현실의 고통을 가린 무대가 됩니다. 한 가정을 지키려 했던 피해자의 호소와 법적 대응이 있었다는 주장은 이 논란을 단순한 사생활 문제가 아니라 도덕성 검증 실패 논란으로 키웠습니다. 정규리의 이력도 파장을 키웠습니다. 그녀는 2023년 미스 코리아 선발대회에서 미라는 높은 성적을 거둔 인물로 알려졌습니다. 또한 인천대학교 패션산업학과 출신으로 소개되며 현대 한복을 감각적으로 재해석하는 디자이너이자 총괄 디렉터라는 이미지를 쌓았습니다. 방송에서는 전통과 세련됨을 동시에 말하는 젊은 여성 리더처럼 보였습니다. 그래서 대중의 배신감은 더 커졌습니다. 미스 코리아라는 타이틀은 단순한 미모의 상징이 아닙니다. 많은 시청자에게는 품격 책임감, 사회적 신뢰와 연결된 이름입니다. 그런 인물이 상간 관련 소송 의혹의 피고로 거론되고
동시에 연애 프로그램에서 순수한 사랑을 찾는 모습으로 등장했다는 점이 논란의 핵심이 됐습니다. 인터넷에서는 정규리의 이름과 함께 불륜 기만 상간 소송이라는 단어가 빠르게 퍼졌습니다. 논란은 개인을 넘어 신서울이라는 브랜드로 번졌습니다. 신서울은 젊은 감각의 한복 디자인으로 주목받던 브랜드였고, 정규리는 그 브랜드의 얼굴처럼 소개됐습니다. 신준영 대표와 정규리가 함께 인터뷰와 홍보 콘텐츠에 등장한 모습도 있었기 때문에 대중은 회사가 어떤 입장을 내놓을지 주목했습니다. 하지만 폭로 이후 신서울은 공개 해명보다 흔적을 지우는 듯한 움직임으로 더 큰 의심을 샀습니다. 공식 유튜브 채널과 사회관계망 서비스에 올라와 있던 정규리 관련 영상과 한복 화보가 삭제되기 시작했다는 말이 퍼졌습니다. 일부 콘텐츠는 사라졌고 공식 채널까지 비활성화된 것 아니냐는 반응이 나왔습니다. 잘못이 없다면 왜 대중과의 소통 창구를 닫느냐는 의문이 커졌습니다. 이때부터 사람들은 신서울 측이 정규리의 사생활 리스크를 몰랐는지 알고도 방송 출연과 브랜드 홍보에 활용한 것은 아닌지 묻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이 역시 확인되지 않은 의혹입니다. 그러나 전통의 아름다움과 품격을 말하던 한복 브랜드가 핵심 인물 논란 앞에서 침묵한다는 사실만으로도 브랜드 이미지는 큰 타격을 입었습니다. 가장 큰 비상에 걸린 곳은 방송사와 제작진이었습니다. 논란이 터진 시점은 하트 시그널로 9회 방송을 단 하루 앞둔 때였습니다. 정규리는 단순한 주변 인물이 아니었습니다. 프로그램 안에서 핵심 러브라인을 이루는 중심 출연자였기 때문에 그녀의 장면만 잘라내면 이야기가 무너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한 사람의 대화 눈빛 선택은 다른 출연자의 감정, 변화와 연결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제작진은 그대로 방송하면 시청자의 거센 반발을 피하기 어렵고 통편집을 하면 전체 서사가 끊어지는 진퇴양난에 빠졌습니다. 시청자 게시판에는 하차 요구와 통편집 요구가 수천 건씩 올라왔다는 말이 이어졌습니다. 한 가정을 흔든 의혹을 받는 인물이 청춘의 순수한 사랑을 말하는 모습을 더 이상 보고 싶지 않다는 분노가 커졌습니다. 편집실은 방송 직전까지 사실상 비상 상황에 놓였고 어떤 선택을 해도 후폭풍을 피하기 어려운 국면이 됐습니다. 시청자들의 분노는 단순한 호기심이 아니었습니다. 하트 시그널로는 출연자들의 눈빛과 말투 밤늦은 대화 하나하나를 진짜 감정처럼 보여주는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출연자에게 요구되는 기본 조건은 솔로라는 외형만이 아니라 관계에 대한 최소한의 정직함입니다. 만약 촬영 기간 중 외부에서 다른 관계가 이어졌다는 제보가 사실이라면 그것은 한 사람의 사생활을 넘어 프로그램 전체의 약속을 깨뜨린 일이 됩니다. 피해자라고 주장한 쪽의 고통도 논란의 중심에 놓였습니다. 제보자는 가정을 지키기 위해 법적 절차에 나섰다는 취지로 호소했고 아이가 있는 가정이라는 표현은 여론을 더 격하게 만들었습니다. 시청자들은 방송 속 눈물과 현실 속 눈물이 같은 무게일 수 없다고 반응했습니다. 누군가는 화면 앞에서 설렘을 소비했지만 누군가는 그 시간에 무너지는 일상을 견뎌야 했다는 점이 이 사건을 더 잔인하게 만들었습니다. 정규리 측의 침묵도 의혹을 키운 결정적인 요소였습니다. 논란이 불거진 뒤 곧바로 사실관계를 설명하거나 허위 주장이라며 대응했다면 상황은 달라질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도 분명한 입장이 나오지 않자 대중은 침묵 자체를 불리한 신호로 해석하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방송사 입장에서는 당사자의 해명이 없으면 편집 방향을 정하기도 어렵습니다. 사실 확인 없이 내보내면 비판을 받고 의혹만으로 지우면 서사가 붕괴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이번 논란은 연예 예능 제작 방식에도 질문을 던졌습니다. 제작진은 출연자의 직업, 외모, 학력, 매력적인 서사에만 집중할 것이 아니라 실제 관계 상태와 법적 분쟁 가능성까지 더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시청자의 감정을 상품으로 만드는 프로그램일수록 출연자 검증은 더 엄격해야 합니다. 한번 무너진 신뢰는 다음 시즌, 다음 프로그램, 다른 출연자에게까지 그림자를 들이우기 때문입니다. 신서울이 침묵과 삭제로 보이는 대응을 택했다는 점도 브랜드에는 치명적이었습니다. 정규리를 앞세운 콘텐츠가 홍보의 핵심이었다면
논란이 터진 순간 회사는 더 명확하게 선을 긋거나 사실관계를 설명했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대중이 본 것은 설명이 아니라 사라지는 게시물들이었습니다. 그 장면은 브랜드가 책임을 다하기보다 먼저 도망치는 것처럼 받아들여졌고, 전통과 품격을 말하던 이미지는 순식간에 흔들렸습니다. 법적 문제도 남았습니다. 대형 연예 리얼리티 프로그램의 출연 계약에는 보통 사생활 리스크와 이미지 훼손에 대한 조항이 들어갑니다. 출연 기간이나 방영 기간 중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프로그램 명예를 훼손하면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내용입니다. 하트 시그널로처럼 제작비와 광고 수익이 큰 프로그램이라면 파행 방송이나 광고주 이탈이 발생할 경우 청구 규모가 수억 원에서 수십억 원대까지 커질 수 있다는 전망도 나왔습니다. 여기에 신서울과의 관계도 또 다른 변수입니다. 브랜드의 얼굴이자 총괄 디렉터로 활동한 인물이 도덕성 논란에 휘말리면 회사는 매출 하락과 브랜드 가치 훼손을 이유로 책임을 묻는 방향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특히 한복처럼 전통과 품격을 중요하게 여기는 업계에서는 이미지 추락이 곧 생존 문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결국 이번 사태는 한 연예 프로그램 출연자의 사생활 의혹을 넘어 방송 브랜드 법적 책임이 얽힌 대형 논란으로 번졌습니다. 2026년 6월 6일 새벽 블라인드 글에서 시작된 폭로는 엘리베이터 화면 의상과 캐리어 비교 신서울의 침묵, 9회 방송 직전 제작진의 위기까지 이어졌습니다. 아직 법원의 판단과 당사자의 공식 해명이 남아있지만 시청자들이 느낀 배신감은 이미 깊어졌습니다. 화려한 조명 아래에서 순수한 사랑을 말하던 장면이 누군가의 눈물 위에 세워진 무대였는지 아니면 확인되지 않은 의혹이 한 사람을 무너뜨린 것인지는 앞으로의 해명과 법적 절차가 가려야 합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입니다. 진정성을 팔아 시청자의 감정을 움직이는 연예 리얼리티라면 출연자의 도덕성 검증은 더 이상 선택이 아니라 프로그램의 생명선이 되었습니다.